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김한기입니다. 오늘은 트럼프와 바이든이 내년도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8월 23일에는 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첫 토론회가 개최됨으로써 미 대선 전국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어서 오늘은 미국의 2024년도 대선 전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가 2020년 즉 작년 11월 15일 2024 내년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고령에 대한 당내 부정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25일 두 번째 임기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함으로써 2024 대선 장정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공화당 장악이 갈수록 공고화됨에 따라 각종 2024 대선 공화당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유력한 경쟁 상대인 플로리다 주지사인 론 드산티스를 압도적으로 앞서서 트럼프가 2024 대선 공화당 후보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11월 5일에 실시될 대선은 바이든 81세, 트럼프는 78세라는 미 역사상 최고령 후보들의 대결이자 1892년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프랜드 전 대통령과 공화당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 간 리매치에 이어 두 번째 전 현직 대통령 간 재대결로서 미국의 변화가 계속되느냐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대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2024 미 대선 정국을 맞아 가장 주목할 점은 각종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만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3월 30일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성관계를 폭로하지 말라며 회사 돈으로 입막음 돈을 주고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뉴욕주 검찰의 기소된 것을 시발로 6월 9일에는 기밀 정보 유출 및 불법 보유, 수사대상 문건 은닉, 허위 진술 등 37건의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되었고 8월 1일에는 2020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사기 모의, 선거 방해 모의, 투표권 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고 8월 14일에는 조지아주 대배심으로부터 조지아주 2020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총 91건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검찰에 기소할 때마다 정치적 산업이자 마녀 사냥이며 딥스테이트 즉 미국 정치를 막기 위해서 움직이는 기득권 세력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에 올해 상반기에 그 어느 대선 주자보다 많은 2,370만 달러의 기부금이 들어오는 등 지지자들이 호응하면서 당내 기반은 더욱 공고해지고 대선 후보로서 경쟁력은 더욱 올라갔습니다. 6월 25일 발표된 MBC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과 트럼프 재대결 시 바이든 49%, 트럼프 45%, 바이든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7월 30일 발표된 뉴욕타임즈와 시엔나 컬리지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43%, 트럼프 43%, 또한 8월 7일 발표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44.8%, 트럼프 44.1%로 거의 동률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막상막하 혼전 양상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지지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공고해지는 이유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2008년도 금융위기에 따른 고통을 겪으면서 고착된 인구와 지리적 분열 그리고 정치적 문제라는 미국의 정치적 지원과 트럼프 전술이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2010년 대선, 2020년 대선 당시 유사하게 보수주, 포퓰리즘을 대변하는 강성 지지층인 마가가 변함없는 충성을 보이고 있는 데다 저학력 백인층, 노동자층, 시골 및 교회 거주자 등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대선에서는 대통령 업적을 보고 투표를 했으나 이제는 문화적, 인종적 이슈 등 자신의 공동체와 사회 정체성에 바탕을 두고 투표하는 등 정치적 정서와 성향이 변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에 부합한 미국 우선주의의 바탕을 둔 트럼피즘을 선언하고 트럼프에 투표합니다. 또한 트럼프 공감과 적대감을 조장하는 선거 전술이 트럼프 지지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거친 말투와 표현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용감하고 야심있고 자질이 뛰어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전파하면서 지지층을 높이고 있습니다. 6월 8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보수주자는 미국 전체 인구 38%서 작년 여론조사 당시 33%에서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등 미국 정치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트럼프 전술로 지지층이 확산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0일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이 탈세 및 총기 불법 소지 혐의를 인정하고 연방검찰로부터 그 대가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를 하고한 이른바 형량 거래에 대해 트럼프가 자신을 기소하면서도 헌터 바이든과 거래한 법무부를 겨냥 바이든 사법부 부패라고 비난하자 중국파 유권자 50%가 이를 지지하고 미국인 59%가 트럼프 기소는 바이든이 트럼프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등 상대방의 반격을 가하는 선전술이 중국파 유권자들에게 먹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트럼프 전술의 지지층 확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내 일각에서 이러한 트럼프 강관 지지율과 확대는 트럼프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 전모가 드러나면 사그라질 것이며 내년도 12월 5일 대선일 이전에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조차 불가능한 사태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공화당 선거 전략가들은 재판에 종결되는 통상 2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으나
다만 바이든이 재판 기간을 단축하라고 법무부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2020년도 대선 당시 여성, 교회에 거주하는 광역 출신의 백인들, 흑인 및 히스패닉 등 유색 인종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바이든은 고령이다, 말실수 등 업무 능력 부족 등으로 지지율이 작년 10월 뉴욕타임즈와 시애나 커리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3%를 기록하고 민주당은 64%가 바이든의 대선 재출마를 반대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낙태권 폐지 판결에 따른 진보층의 결집, 작년도 11월 중간선거 선전, 경기 회복 등으로 7월 30일 발표된 뉴욕타임즈와 시애나 커리지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재출마 반대가 50%를 하락하고 지지율은 6%가 상승한 39%를 기록했으며 8월 17일 발표한 AP통신 및 NYC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은 45%가 재출마를 반대하고 지지율은 42%를 기록하는 등 지지율을 회복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 헌터 바이든의 법적 문제가 지지율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헌터 바이든과 연방검찰 간 이루어진 형량 거래를 한 헌터 바이든 사건을 담당한 판사 메릴랜드 노력회가 7월 20일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메릭 걸랜드 법무장관이 8월 11일 형량 거래를 무효화시키고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등 특검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헌터 바이든의 법적 문제가 트럼프 법적 문제라는 민주당의 호재를 상쇄시키면서 향후 바이든의 지지율 회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이든이 6월 18일 시카고 연설에서 바이데노믹스를 거론하면서 인플레 진정, 실업률 하락, 성장률 증가 등 경제 회복을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지지율 상승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트럼프가 등장하던 시대부터 미국의 정책 지형이 종족적 진영, 즉 진영 정치를 굳어져 경제선거 등 대통령 업적의 선거에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바이든 집권 29개월 동안 노동자 실질 소득이 3.16% 하락함으로써 바이든의 경제 실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7월 19일 발표한 먼마우스 유니버시티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이 인플레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34%,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62%, 8월 8일 발표한 리얼 클리어 팔리틱스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이 경제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38.4%, 못하고 있다는 50.9%, 8월 17일 발표한 AP통신 및 NYC 여론조사 결과 경제를 잘하고 있다는 36%, 못하고 있다는 63% 나타나는 등 바이든의 경제 성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우위를 보고 있는 듯 잘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 회복의 지지율 상승의 기대보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미국의 2024년 대선 전국은 대선을 1년 3개월 앞두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안개 전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선 전국은 향후 트럼프와 헌터 바이든의 기소와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양측간 정치 및 법적 공방이 가열됨에 따라 더욱 호미상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목할 것은 중도층과 미국 우선주 트럼피즘을 지지하면서도 트럼프 저질적 행태에 질려 지난 대선 때 트럼프의 등을 돌린 교회에 거주하는 고학력 출신 백인 중산층이 바이든의 고능과 무능 그리고 헌터 바이든을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태에 실망하고 있으며 반면 민주당 성향인 Z세대가 증가하고 있고 연방 대법원은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동성결혼, 투표권 등 인종문화적 이슈를 매개로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결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콜로라도 등 대선 때마다 투표 결과가 바뀌어 승패를 결정지어온 경합적 향배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미국에서는 민주공화 양당 모두 향후 1년 3개월 동안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의 정서를 누가 더 잘 대변하여 자기 표를 만들어 얼마나 많이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느냐가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며 미국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선 결과는 우리에게도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내년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에 올인하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한민동맹에 의지한 외교안보 정책 성과는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한국 외교안보는 갈피를 못 잡고 대혼란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대선 전국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우리 외교안보 정책을 재점검하는 한편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도 사전에 강력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이 대선 전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내 정세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이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